안녕하세요. 말총으로 작업하고 있는 정다희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그 말총 소재의 특유의 강인함을 그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제가 작업을 할 때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총 소재가 가지는 특유의 강인함이 촘촘하게 엮었을 때 최종으로 완성된 입체가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빗살무늬 토기도 되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강인한 그런 생활력들을 담고 있다고 느껴져서 말총으로 빗살무늬 토기 형태를 형상화하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토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드는 도예가 황아람입니다. 이번 작품은 점토를 가늘게 엮어서 가늘게 밀어서 흙가래를 만든 다음에 그 흙가래를 다시 한번 엮어서 바구니처럼 만든 그릇이고요. 원래는 지푸라기나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공예에 응용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번에 도자에 적용해서 섬유질 재료와는 또 다른 도자의 물성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차이를 주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최근에 저의 증조 할머니의 유품 중에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와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공예품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그런 엮는다는 행위를 반복해서 그런 과거와 지금의 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바구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구 작업하고 있는 강우림이라고 합니다. 올가릭 릴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기적인 관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유기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저는 작업을 쭉 해왔어요. 근데 유기적 형태라는 거를 크게 작게 보자고 하면 그냥 유선형의 형태들, 세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둥근 형태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인 무리도 자연스럽게 유선형을 띠게 되는, 거기서 오는 그런 유선형의 유기적인 형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그 유기적 형태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유선형의 형태를 떠나서 무리가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기적인 형태를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공예 작품들도 그렇겠지만 가구라는 게 이 사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작업이 그런 삶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제가 맡는 작업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좀 더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과의 관계라던가 그런 여러 주변의 관계들을 좀 더 제 작업을 통해서 사색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물에 잉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형림 형태와 그라데이션 현상이 인간의 기억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물과 잉크가 가장 비슷한 재료인 유리를 가지고 반복순환 형태의 선 구조를 만들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작품의 의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인간의 기억 과정에서 처음에는 소중한 기억을 반복해서 기억하다가 점점 흐려지면서 소중한 기억을 잃어지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안타까움을 작업으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금속공예가 오석천입니다. 저의 작품의 특징은 2가지 이상의 금속을 층층이 쌓아 올린 후 많은 공정을 통해서 무늬를 생성한 판재와 평면 판재를 수없이 망치질하여서 제작한 작품 2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게 제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 의미를 좀 부여하는 편이 아니고요. 기법적인 거와 좀 기술적인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둬서 작품을 제작하는 게 저만의 좀 특징입니다. 저는 작품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형태를 잡고 바로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알로 작업하고 있는 이선미입니다. 저는 썼다 버려진 안경알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시간이 보이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썼다 버려진 안경화를 하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다. 뭐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조선 백자의 모양을 따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버려진 안경화, 그러니까 안경은 나하고만 맞는 거잖아요. 옷이나 가방처럼 뭐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꼭 나하고만 맞춰져서 쓰였던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알에 나는 흠집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요 곡선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작업을 할 때는 둥근 형태거나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도자기 형태를 빌려서 하면서 이 곡선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요 연결고리 하나하나도 다 구멍을 내고 황동판을 0.25mm에서 0.3mm 정도로 늘려서 작업을 하거든요. 자체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내가 작업하는 시간, 모든 게 이렇게 쌓여서 보여지는 시간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작업을 하고 있는 김두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연물과 자연물 속에서 볼 수 있는 결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품한 작업 웨이브는 물에서 볼 수 있는 물결이나 파도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금속 기물로 담아낸 작업입니다.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금속의 표면에 질감들이 작게 하나씩 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물도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파도나 어떤 그런 물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주 도시랩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큐레이터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청주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과 도시 문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택티컬 어바니즘을 통한 15분 공예 도시로의 제안이라는 방안으로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도시 활성화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재생 사업, 그리고 공예 비엔날레가 이미 2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왔었던 곳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 브랜드화가 시작된, 이미 많이 진행된 곳입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이미 이런 브랜딩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2021년 넥스트 스텝으로의 도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전략 방안을 제안한 것이 택티컬 어바니즘인데요. 전술적, 전략적이라는 방안은 기존에 이제 청주시가 좀 더 문화도시로서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한 지역 친화적, 지역 중심적 전략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분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프랑스 소르보느 대학교 카를로스 모레로 교수가 처음에 이제 제안한 방안인데, 이 도시의 15분 권역 안에, 그러니까 뭐 도보로 1km, 그리고 뭐 메트로로 4km 정도, 이 거리 안에 모든 교육, 생활, 여가, 소비, 생산의 모든 것이 충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예와 이런 15분 도시의 연결성이 확장이 된다면 청주 시민들이 보다 이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이 구역 안에서 생활의 여가, 질을 높이고 교육, 소비,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더욱 크게 나간다면 문화제조창과 그 일원, 그리고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 자산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9헤르츠의 대표 김소진입니다. 199헤르츠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크래프트 투어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크래프트 투어리즘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내덕 일동 일대와 동부창고를 포함하여 하나의 관광 코스를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 소비 주체인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199헤르츠가 문화제조창 일대를 중심으로 제안한 관광 코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문화제조창 일대를 중심으로 직지문화특구, 그리고 곧 조성될 한국전통공예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크래프트 투어리즘을 기대해 봅니다. 수상은 매우 기쁩니다.
선정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분들의 작품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전시가 된 것도 매우 기쁩니다. 좀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되는 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상 감사히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공예 비엔날레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개인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서 이제 제 작품에 대해 좀 자존감이 좀 높아져 가지고요. 내년에는 한번 개인전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둘러보니까 좋은 작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상을 받았는데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는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놀랐었는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더 작업을 해서 멋진 작업들로 더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화 그리고 현대미술 공예에 대해서 여러모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함께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친구들과 그리고 광주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전시 기간 내내 자주 찾아올 예정입니다.